자,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수사 사건, 그리고 대공 사건에 쓰이는 중요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만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가지고 계급사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절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을 헌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반국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산 폭주 아니겠습니까? 세대체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참아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해킹 공작이 대단합니다. 정찰국에서는요 7,200인가 7,600인가 해킹 요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를 해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다 뚫렸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는 그 통로까지도 어디로 노선까지 다 뚫렸습니다, 여러분. 사법부 대법원 판결 문건까지 수만 페이지가 뚫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물론 뚫렸겠지요.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규모가 전문성이 떨어진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의 계약을 맺었겠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걸로 예상이 되네요.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 김기현인가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0.73%로 이겼는데 아마 10%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10%에서 15% 이긴 것 아니냐, 이렇게 적게 이길 수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국정원에서 일부 5% 데이터를 포렌식을 해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력이 있는 분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봤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를 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소고발해도 과천경찰서에 고소고발했잖아요. 그러나 안양지청이 모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안 됩니다. 영장 기각되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대통령도 검찰총장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그래서 지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4월 10일 선거하기 전에 사전투표를 할 때 그 지역의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자. 그래야 부정선거를 막는다. 아니면 수개표를 하자. 당일날 5일날 6일날 사전선거한 거를 그날 바로 투개표를 하면 부정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실행이 안 돼 있죠.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겠다고 관철시키겠다고 여러 번 외쳤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부장검사,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때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 이런 탄핵을 당하니 오직 속상했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검사 이제 판사도 겁박하니까 이재명 방탄하려고 말이죠. 판사를 겁박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자가 내란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비상계엄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비상계엄했을 때는요 300명 이하를 국회에 투입했어요. 진짜 비상계엄 하려면 군인들이 총 들고 총알 넣어서 수천 명 했으면 진압했을 겁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기능을 마비하는 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그 부조리 선관위의 행태를 찾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해제 요구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제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이 정북 세력들은요 안 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날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시로 그냥 거짓과 위선과 허위를 하는 얘들입니다. 얘네들은요 목적을 탈환하기 위해서 어떤 그 목표를 탈환하기 위해서 야금야금씩 슬라미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슬라미 스트레티지라고 해서 이런 전략과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했던 국방부 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